저는 올해 64살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외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거였죠. 그 아들이 이제 32이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요. 저희는 경기도에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는구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아들은 1년 전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소개시켜 준 적은 없었어요. 사진 좀 보여줄래?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준 여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아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자영업 하신대요. 예비 신부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분들 성격은 좀 어떠시던데?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자친구가 부모님 얘기는 별로 안 해서요. 순간 가슴 한편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딸이 착하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 토요일 점심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죠.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적당한 옷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줄 선물도 고민했어요. 결국 금팔찌를 샀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장소는 시내에 있는 한 식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괜찮다고 했어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떨리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상견례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우리 아들의 예비장인 장모를 만나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우리랑 잘 맞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괜히 떨리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를 태웠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하시면 돼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차 안에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웃으면서 인사하자. 그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죠. 깔끔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고 분위기가 아늑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갔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예비 사돈분들은 오지 않았어요. 차가 막히나 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죠. 토요일 점심시간이니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5분쯤 지나서 룸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예비 사돈 부부가 들어왔어요.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바깥사돈과 예비 안사돈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예비 안사돈이 제 손을 잡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평범하시네요.
예비 안사돈의 첫마디였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갔죠. 첫 만남이니까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부모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너무 조용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가 보다 싶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여기 좀 비싸네요. 누가 계산하시려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남편이 얼른 대답했죠. 그래야죠. 신랑 측에서 내는 게 맞죠. 예비 바깥사돈이 그렇게 말하며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특등심, 전복 요리, 랍스터까지.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네요. 예비 안사돈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왔고 지금은 중견기업 다녀요.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회사는 어디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한참 동안 며느리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첫인상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괜찮을 거야. 첫 만남이 어색한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급 요리들이 가득 차려졌죠. 한우 특등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전복도 싱싱해 보였고 랍스터도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자, 식사하시죠. 남편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말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대답도 없이 바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예비 안사돈도 마찬가지였죠.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시작했죠. 예비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입, 두 입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계속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네, 그러네요. 예비 안사돈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어요. 따님이 회사 생활은 잘하시나 봐요. 당연하죠. 우리 딸 능력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요. 또다시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이야기, 상사한테 칭찬받았다는 이야기. 끝없이 이어지는 자랑에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아들은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똑바로 쳐다봤죠. 아드님 직장이 어디시고 연봉은 얼마나 되십니까?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맞나 싶었죠.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중견기업 다니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그 정도 연봉으로 결혼하려면 부모 도움이 필수겠네요. 그 말투가 정말 불쾌했어요.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참았어요. 첫 만남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이번엔 저를 향해 질문했어요. 혹시 집은 가지고 계세요?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고요? 또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경기도에 25평 아파트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 경기도요? 서울은 아니시고? 예비 안사돈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경기도면 어때서요? 우리도 평생 열심히 살아서 마련한 집인데 속으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예비 안사돈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은평구에 30평 아파트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죠. 딸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5천만 원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당신들은 얼마나 줄 건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예비 사돈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한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족하다니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들은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하는 걸까? 예비 안사돈이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저를 가르치듯 말하는 투였어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가야 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래도 양가에서 합해서 1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비 바깥 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대화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고 우리 가정 형편을 깔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딸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저 집안에 시집가면 며느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죠. 우리 딸 결혼 조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거든요. 조건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결혼이 거래도 아니고 조건이라니.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죠. 저는 남편의 손을 슬쩍 잡았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여자친구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과연 어떤 조건들을 말할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예비 안사돈을 바라봤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온 게 분명했죠. 우리 딸 결혼 조건이 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첫째, 신혼집은 서울 강서구나 양천구에 20평대 자가로 마련해야 해요. 갑자기 구체적인 지역까지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강서구나 양천구라니. 왜 하필 그 지역이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예비 안사돈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세는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전세 살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전세가 뭐가 어때서 안 된다는 건지. 요즘 젊은 부부들 대부분이 전세로 시작하는데 말이죠. 집값은 요즘 시세로 최소 7억은 되어야 할 거예요. 7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7억이면 우리 집 두 채 값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7억이면 저희 형편에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즘 서울 집값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 정도 금액은 저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죠.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전세라도 보증금 5억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시겠어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아들을 애 취급하는 거였죠. 32 먹은 성인을 아이 취급하다니.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비 안사돈이 수첩을 보며 다음 조건을 말했습니다. 둘째,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야 해요. 또다시 구체적인 요구였어요. 우리 딸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거든요. 딸의 평생 소원이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요? 거기 여행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남편이 난색을 표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비싸죠. 그래도 가야죠.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가야 제대로 구경하죠. 한 달이라니. 신혼여행을 한 달이나 가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회사원인데 어떻게 한 달씩이나 휴가를 낼 수 있나요? 비용은 당연히 신랑 측에서 부담하셔야 하고요. 예비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집도 7억짜리를 마련하라더니 이젠 한 달짜리 유럽 여행 경비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요구할 작정인가요? 며느리는 옆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부끄러운 건지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이고 있었죠. 신혼여행 경비는 대략 얼마나 드는데요? 남편이 물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달이면 항공료, 숙박비, 식비 다 합쳐서 2천만 원은 잡아야죠. 2천만 원. 또다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죠. 예비 안사돈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셋째, 신랑 측에서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는 보태주셔야 집 마련하고 결혼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2억. 그 단어가 귓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 줄 아나요?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예비 사돈 부부를 쳐다봤죠. 2억이요? 남편이 되묻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황당해서 중얼거린 거였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적당하다니. 우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 2억이 적당한 금액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예비 안사돈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불가능하시다고요? 요즘 결혼이 다 이래요. 마치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투였어요.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저희를 나무라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우리도 아들 결혼시키는 부모인데 왜 우리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아들이 테이블을 톡 쳤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예비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하다니요?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면 다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해요.
계속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거였죠. 남편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비 안 사돈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다 말씀 안 드렸어요. 아직도 더 있다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뭘 더 요구하려는 걸까? 지금까지도 충분히 황당했는데 예비 바깥사돈과 예비 안사돈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안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예비 안사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말을 아끼며 분위기를 잡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신혼집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시 집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나 양천구가 좋겠어요. 왜 하필 그 지역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야죠. 딸이 친정 오기 편하게. 아, 그래서 강서구나 양천구였구나. 자기네 집 근처에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평은 너무 작아요. 최소 25평은 되어야죠. 평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거였어요. 남편이 인내심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죠. 집값 7억에 25평이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강서구나 양천구 그 정도 평수면 7억으론 부족할 텐데요. 예비 안사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8억 정도는 잡으셔야 할 거예요. 7억에서 8억으로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1억이 더해진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게다가 집은 새 아파트여야 해요. 예비 안사돈이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새 집에서 살아야죠. 온갖 조건을 다 붙이는 거였어요. 마치 물건을 주문하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돈을 모아야죠. 저희가 5천에 사돈께서 2억 정도 보태시면 거기에 아드님이 대출 좀 받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대출까지 받으라는 거였어요. 결혼하자마자 빚더미에 앉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조용히 있으라니까. 딸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예비 안사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말이에요. 또다시 신혼여행 이야기였어요. 유럽으로 한 달 가는 게 우리 딸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평생 소원이라는 말을 벌써 두 번째 하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까지 다 돌아야 해요. 여행 코스까지 정해놨더군요.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아야죠. 우리 딸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고급 호텔에 한 달이면 얼마나 들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 정도 여행이면 경비가 2천만 원으론 부족할 텐데요. 예비 바깥사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1천만 원이 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숫자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혼수 준비도 있잖아요. 예비 안사돈이 계속 조건을 늘어놓았어요. 가전제품은 전부 최신형으로 드려야죠. 가구도 수입 가구로 맞춰야 하고요. 식기류, 침구류 다 명품으로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혼수 비용만 해도 5천은 들 거예요. 예비 바깥사돈이 계산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있고요. 웨딩홀은 특급 호텔로, 하객 식사도 코스 요리로 준비해야죠. 스튜디오 촬영도 고급으로 가야 하고요. 돈. 모든 게 돈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죠. 저는 아들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다 합치면 대략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입에서 나오면 안 될 숫자였습니다. 아, 거기에 예단도 있죠. 예비 바깥사돈이 덧붙였어요. 금반지 세 돈은 기본이고 목걸이랑 귀걸이도 세트로 비싼 걸로 주셔야 저희 친척들한테 창피 안 당하죠. 창피 안 당하려고 우리 보고 돈을 쏟아부으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협박조였습니다. 요즘 결혼이 다 이런데 이 정도도 못하시면 우리 딸 시집 보낼 수가 없어요. 결혼을 미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을 막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설령 결혼을 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요.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우리 조건이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게 요즘 세태예요. 젊은 사람들 결혼시키려면 이 정도는 각오하셔야죠. 각오라니.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여자친구도 아들을 힐끗 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힘든 거였죠.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목록이에요. 표로 정리된 종이였어요. 신혼집 8억, 신혼여행 3천만 원, 혼수 5천만 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예단 1천만 원, 그 외 기타 비용 5천만 원, 총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4억 6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어요. 물론 이 중에서 저희도 부담할 부분은 있어요. 예비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랑 측에서 결국 우리 보고 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결혼 진행할 수 없어요. 예비 사돈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직도 더 있다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뭔가 큰 폭탄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을 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천천히 말하는 게 일부러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바깥사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어요. 저희 용돈도 챙겨주셔야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용돈이요? 사돈 부부 용돈을 왜 우리가 챙겨드려야 하죠? 예비 안사돈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딸 시집 보내면 사돈 간에 서로 챙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이라니. 제 평생 그런 인지상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용돈을 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였죠. 예비 바깥사돈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사돈 관계가 되면 그래야죠. 명절 때만 챙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요. 평소에도요.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2명이니까 각자 50만 원씩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50만 원씩이요. 2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총 100만 원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달 100만 원. 저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온화한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아드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니죠. 큰 돈이 아니라고요? 1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연하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합니다. 예비 안사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용돈 받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니.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용돈 타령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오빠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딸의 사과 따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가 말이 안 돼요? 사돈 간에 서로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명절 때 선물 보낼 거예요. 명절 선물과 매달 100만 원이 같은 건가요? 이 사람은 정말 상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끼어들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대학 등록금, 과외비, 학원비 다 합치면 수억은 들어갔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요? 자기 딸 키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정말 과한 요구입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심합니다. 제가 힘을 실어 말했어요. 결혼 준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매달 용돈까지 드리라니요. 저희 형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려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조건 못 들어주면 결혼 못 한다는 거였죠. 우리 조건 못 들어주시면 결혼 못 하는데요? 예비 바깥사돈도 가세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못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시려는 건지 둘이서 번갈아가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그만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예비 안사돈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니까. 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자기 딸인데도 저렇게 대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예비 안사돈이 가방에서 또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용돈 지급 계획표예요. 계획표까지 만들어 왔더군요. 거기엔 매달 100만 원씩 1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이 사람들은 우리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첫 달에는 200만 원 주시면 좋겠어요. 예비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부턴 매달 100만 원씩, 명절엔 보너스로 300만 원씩 더 주시고요. 명절 보너스까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남편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저도 가방을 집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명령조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비 안사돈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시나 봐요. 젊은 사람들 결혼시키려면 부모가 희생해야죠. 희생이요? 저희도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우리 딸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명문대 나오고 탄탄한 회사 다니는 여자. 이런 여자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 감사하셔야죠. 감사하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더 이상은 못 듣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예비 사돈 부부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룸을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아들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복도에 서서 아들과 마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착한 애 같은데 부모님이 저러시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이런 부모님이 계신 줄 정말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모님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너 정말 이 집안과 결혼할 거니?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좋아하지만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저분들이랑 가족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저런 요구를 하실 게 뻔해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용돈만 해도 매달 100만 원씩이잖아요.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평생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아들이 결심한 듯 보였어요. 다시 들어가서 정리하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룸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비 사돈 부부가 쳐다봤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으로 오래 걸리시네요. 배려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예비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재촉하는 투였어요. 우리 조건 들어주실 건가요? 말 건가요?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 부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죄송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예비 안사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인데 이런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과한 요구를 했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요즘 결혼이 다 이런데 예비 안사돈도 가세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집 마련하고 신혼여행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용돈 챙기는 것도 사돈 간의 예의인데 둘이서 번갈아 가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랑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남편도 저를 지지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었어요.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차갑게 말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벌떡 일어섰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우리 딸 같은 여자 다시 못 만날 텐데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후회할 일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는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끝까지 불쾌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집안과 가족이 되는 건 정말 불가능했으니까요. 우리는 룸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가서 식대를 계산했습니다. 60만 원이 넘었어요. 비싼 음식들만 골라 시켰으니 당연했죠. 남편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예비 사돈 부부가 룸에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차에 타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거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맞는 거야.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이랑은 평생 가족으로 살 순 없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뻔했어.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복잡한 심경일 거예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여자친구 만나봐야겠어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우리 잘한 거 맞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히 잘한 거지. 저런 집안이랑 사돈되면 평생 고생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 살 순 없잖아요. 게다가 집도 8억짜리를 마련하라니.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도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킨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 몸이 무겁더군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엄마, 오늘 여자친구 만나고 올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정리하고 와.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 혹시 여자친구가 매달리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한숨을 내쉬는 게 보였어요. 여자친구도 부모님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애도 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 왜 엄마 아빠 편을 안 들었냐고. 며느리 될 뻔했던 그 여자도 힘들었겠죠.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말이에요. 사실 여자친구도 부모님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하면 저희한테 피해 줄까봐 걱정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말리지 못한 건 사실이었지만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좀 그러시다고. 그랬으면 이런 일까지 안 갔을 텐데.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다행이었어요. 오히려 지금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문제 생기는 것보단 낫죠.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 후에 저런 일들이 계속됐다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남편도 거들었어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아들은 며칠간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왔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실연의 아픔을 혼자 사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믿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골프 연습장도 가고 헬스장도 다녔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웃는 얼굴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석 달쯤 흘렀을까요? 어느 주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환하더군요. 엄마, 요즘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궁금했어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에요. 일하다가 알게 됐어요. 정말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기대가 됐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정말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당당했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맞벌이 할 생각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집안일도 같이 분담하고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두 분 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신대요. 참 좋은 부모님 같았어요.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녀가 돌아간 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엄마? 아들이 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도 맞장구 쳤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난 것 같아.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죠. 그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이들 형편에 맞춰서 하면 돼요.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할 건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로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인연이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저 집안과 가족이 됐다면 평생 고생했을 겁니다.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들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도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힘들었을 테고요. 지금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합니다. 며칠 전엔 프로포즈도 했대요.
여자친구가 좋아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내년 봄이에요. 저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견례 때 그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을 지켰고 아들의 미래를 지켰으니까요. 이제는 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덕분에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